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거나 피가 거꾸로 솟는다거나 오장육부가 뒤틀려가지고 잠이 안 온다라고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가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탐정TV 네 번째 촬영인데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프로파일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17년째 최장수 탐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인물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탐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인트로라던가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프로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엄마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제가 엄마 핸드폰을 막 만지다가 어떤 남자한테 문자가 오길래 봤는데 바쁜가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뭐지 해서 이제껏 했던 대화 내용을 다 봤는데 그 남자랑 저희 엄마가 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근데 큰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저희 엄마랑 아빠가 곧 있으면 이혼할 거라서요. 대화 내용을 쭉 봐보니까 저희 엄마가 밀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도 저희 엄마가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양심도 없나? 한 가정을 망쳐놓고선 이 남자 진짜 싫다. 엄마도 이 사실을 저한테 안 말했고 아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핸드폰을 열었는데 엄마가 다른 남자와 대화를 했던 내용을 전부 다 봤는데 엄마가 그 남자와 밀당을 하고 있더라.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밀당인가요? 엄마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남자와 데이트를 하거나 이제 연락을 할 때는 그 밀당이라는 그 쫄깃쫄깃한 그 심리전을 즐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밀당을 하는 그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0명 중에 10명은 다 밀당을 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물론 다 간파당하지만. 야, 지금 이 아저씨 뭐라는 거냐? 제목에는 엄마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엄마도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에는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을 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둘이 부부란 말이죠. 엄마가 조금은 성급한 것 같은데요. 보통은 법원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이혼을 포기하고 서로 이제 부부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커플들도 많고요. 숙려 기간 중에도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중에서도 서로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혼을 취소하는 그런 부부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혼을 한 게 아니라면 다른 남성을 만나거나 다른 여성을 만나는 거는 조금 상가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아직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빠에게는 그 비밀을 털어놓는 게 어떤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혼 막는 법 아시는 분? 전 중1이고요. 동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 싸우더니 제가 폰에 저희 어머니가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로 전 보지 말아야 했지만 전 보았습니다. 그 메시지엔 이혼하자고 써 있었고요. 혹시 이혼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10대 자녀가 봐서는 안 되는 어머니의 핸드폰,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핸드폰을 이제 열어봤을 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자님은 중학교 1학년이면 14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으로 12살이나 13살 정도가 되는데 형법 구조가 무엇이냐면 형사상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법은 맞지만 그 위법성에 대해서 조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않습니까? 저는 이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 심정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이혼하자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혼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연인관계에서도 헤어지자는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나 왜 만나? 헤어져. 나 왜 만나? 헤어져.
그런데 그 여성들이 이혼하자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뭐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내 기분을 풀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너 지금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나한테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혼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설득이 되네. 여성분들의 밀당은 자기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10명 중에 10명이 다 간파를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밀당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습관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습니다. 아씨, 기분 나빠 설득됐어.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질문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론은 아버지가 이혼 도장을 안 찍어주면 이혼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처와 상간남 이혼 후 외도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14년 결혼 생활을 하였고 2024년 10월부터 처남네 가서 자고 온다고 하고 상간남 집에서 거의 동거 생활을 하였어요. 11월부터는 아예 대놓고 혼자 여행 다니고 서로 생활할 시간을 가지자고 당분간 떨어져 지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1월에는 본인 옷가지랑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갔고 저한테는 수원에 월세 얻어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거를 믿으면 안 되는데 그게 전부 새빨간 거짓말에 상간남이랑 동거하고 지낸 거였고 상간남과 커플티부터 차 내고 액세서리까지 전부 커플룩으로 해놓았더라고요. 12월 13일에 합의 이혼 판결을 받았고 12월 17일 날 상간남이랑 여행 다니고 동거생활을 한 거를 알았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증거가 없는 게 화가 납니다. 숙려 기간 중 5,500만 원짜리 차량 명의 이전과 와이프한테 차량 명의를 이전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힘들어한다고 해서 1,000만 원 현금으로 보냈어요. 이게 무슨 멍청한 짓이야. 그 돈으로 또 년놈들이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했을 건데 제가 힘들게 번 돈을 그딴 식으로 쓰고 다녔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네요. 우리나라 법이 기간 내에 증거만 인정한다고 하고 둘이 차 타고 다니고 욕지도로 1박 2일 동해안으로 1박 2일 블랙박스 영상은 있는데 모텔 간 건 없고요. 이혼하고 3일 만에 커플 옷, 커플차 만들고 다닌 게 말도 안 되고요. 상가소송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미 질문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6개월 전쯤에 벌써 이혼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냐 이 얘기 같아요. 이혼 이후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질문자님께서 생각했던 증거를 찾는 방법과 그 증거가 되냐 안 되냐 그 기준과 그리고 전문가가 생각했을 때 그 증거를 찾는 방법이라든가 그 증거의 기준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조언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욕지도에 낚시하러 가본 적이 있거든요. 욕지도에 펜션이나 이제 숙박시설이 있긴 한데 펜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펜션에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별걸 다 아시네요. 많은 분들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거나 피가 거꾸로 솟는다거나 그리고 오장육부가 뒤틀려가지고 잠이 안 온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요? 알 수가 없지.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이거는 내 일이 아닐 것이야. 라는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 아니란 생각이 내 인생에서 결정적인 실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상간남이랑 내 와이프가 그 부정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화에서도 이미 다루었지만 그 피고가 될 수 있는 상간남, 이 상간남이 내 와이프와 연애하는 동안에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서 내 와이프를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의 입장에서 이 피고가 이 만나는 동안에 유부녀임을 알았느냐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만 보고서 지나가는 사람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다 정황 증거가 당연히 알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혼자 그랬을 리는 없잖아. 그런데 재판이라는 게 정황 증거라던가 심증만 가지고서 판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물론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도 판사가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판결을 내릴 때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경험 법칙을 적용해서 그 판결을 내릴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피고도 그 방어권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법이 있는데 이해는 했는데 상간남 같은 경우도 자신도 이제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이제 어필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1박 2일 동안의 그 블랙박스 영상에 차를 운행하면서 찍혔던 블랙박스 영상이 있잖아요. 그 대화 내용을 좀 자세히 보다 보면 아주 작은 단서라 할지라도 그 작은 단서가 재판을 이제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흉내내는 전문가 말고요, 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뭔가 싸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바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미리 진도가 많이 안 나갔다라고 판단되면 거기서 이제 수습을 한다거나, 이미 진도가 멀리 나갔다라고 한다면 좀 유리한 조건에서 이제 이혼을 한다거나 내가 상처를 덜 받고서 수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서 조금 더 현명한 구독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탐정 직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그리고 사건, 사고, 분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어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